얼마 전에 중국 태극권의 고수라는 사람이 격투기 수련자와 한판 붙었다가 30초도 안 되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허벌나게 얻어맞고 심판이 중간에 끼어들어 간신히 기절을 면한 사건이 있었다. 그 뒤로 중국의 무술 관계자들이 흥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영춘권인가 뭔가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격투기 선수와 한판 벌였는데 마치 사마귀가 앞발 휘두르듯 마치 최영만의 꿀밤같이 요상하게 주먹을 휘두르다가 격투기 선수의 갑작스런 오른손 싸대기 한 대 가격에 꼬꾸라져 머리를 감싸는 우스운 동영상도 보았다. 이건 뻔한 결과다. 레슬링을 예로 들어보자. 레슬링은 과격한 운동이지만 실제로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다. 레슬러는 차라리 스턴트맨이라고 보면 된다. 예전에 캘리포니아 어그라 힐스에 있던 게임 회사에 근무할 때 프로젝트 매니지 하던 레슬링 게임인 스맥다운 vs 로라는 온라인 레슬링 게임 기획과 관련하여 동부 커넥티컷주의 스탠포드라고 하는 WWE 레슬링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거기서 WWE 회장인 맥맨은 못 만났지만 TV에서 보던 디바들과 후락부락한 관계자들 그리고 몇 명의 실지 레슬러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 마지막 날 미팅 브레이크 시간에 커피 마시며 잠시 그 중에 이름도 없는 듯한 한 레슬러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스크립트에 의해서 매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가 각본이고 어디까지가 즉흥 액션인지.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그냥 일당받고 경기하는 무명 레슬러들은 그냥 유명한 상대 레슬러가 하는 대로 잘 받아주고 개인적으로 튀는 액션만 안 하면 상대가 알아서 적당한 시간에 끝낸다는 것이고, 유명한 레슬러들은 전문 스크립터들이 WWE 관계자들의 특정한 지시사항, 예를 들어서 이번 매치엔 다 끝나갈 무렵에 누가 나타나서 중간에 갑자기 불이 꺼지고 다시 불이 켜지면 누구누구가 무대 중앙에 서 있다. 태그 매치에서 이긴 다음 파트너가 갑자기 공격하여 피투성이로 만들다 등등을 바탕으로 각본을 써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끝맺음은 당연히 각 선수의 시그니처 무브로 끝내고 등등등이다. 이 각본에 의해 관록이 있는 레슬러들은 자기가 액션을 해야 할 그 시기와 타이밍을 퍼펙트하게 맞추어 들어가고 받아주고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과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곧바로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가끔 근육질과 체격을 가진 레슬러들이 UFC에 가서 한두 경기를 해보는데 모두들 격투기 선수들에게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KO되거나 서브밋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액션의 룰과 패턴이 있는 스포츠와는 달리 격투기에는 어떤 액션의 기회를 주거나 기다리거나 타이밍을 맞추거나 정도껏 하거나 하는 virtual script, 즉 해본 것만 해보는 expectation이 없기 때문이다. 쿵푸 선수가 대결할 때는 쿵푸 특유의 액션의 룰이 있다. 어떤 액션이 가면 어떤 액션이 오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냥 진짜 싸움하듯 잡아먹을 듯 거침없이 권투, 태권도, 유도, 주짓수, 킥복싱, 레슬링 기술을 짬뽕하여 덤벼들면 무슨 쿵푸 기술이 통할 것이며 또 나오겠는가? 그냥 애들이 동네에서 싸움하듯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휘두를 것이다. 쿵푸 폼이 어디 나오겠는가? 안 맞으려고 쿵푸와는 전혀 관계없는 기막힌 폼이 나올 것이다. 태권도 대련이나 쿵푸 대련이나 합기도 대련에서 보는 그 멋진 기술과 대받아치는 그 기술은 상대가 그렇게 할 수 있게 공간과 시간과 타이밍을 보이지 않는 안목의 룰에 의해 허락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싸움에 무슨 룰이 있는가? 안목의 룰이 통하겠는가?
그래서 태권도 선수가 폼만 쌩쌩 잡다가 길거리 싸움꾼에게 주워 터지고 합기도 몇 단이라고 폼 잡던 사범이 깡패에게 코피 터지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실전이 중요하다. 경제학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재벌처럼 잘 사는 것을 나는 보지를 못했다. 오히려 배운 것은 없는데 재벌을 이룬 실전의 달인 정주영 씨 같은 사람들은 많이 보아왔다. 어느 영문학 교수가 학생들을 이끌고 LA 갔다가 맥도날드에서 음식 주문하다 쇼크를 받아 영어회화 공부 다시 시작했다는 유명한 기사도 있다. 미국에선 중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거지들도 영어회화 기발나게 잘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경 구절 달달 외우고 신구약 1년에 서너 번씩 통독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큰 난관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렇게 매일매일 외쳐대던 그 믿음의 폼은 어디 가고 정체불명의 그 원시의 폼이 어김없이 나타나는 우리들이 아닌가. 전 세계 선교와 외치며 거대하게 주목을 쥐어보지만 정작 내 주위 사람들의 상처와 곤경에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게 우리들 아닌가. 간증과 집회 말씀에는 마음이 울컥하여 은혜 받았다고 자신 있게 소리쳐보지만 주위에서 벌어지는 매일매일의 부딪힘과 갈등에는 어김없이 무너지고 마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겐 머리보다 가슴의 실천이 중요한 실천 철학이 필요한 건지도 모른다. Less talk, more action. 필요 없는 말 줄이고 필요한 행동 더 많이 하자. 나도 크리스찬 폼을 가지고 서 있기는 하지만 대책 없이 덤벼드는 세상의 도전자들에게 과연 내 본유의 폼을 유지한 채 상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 못할 것 같다.